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아래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삽입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의 BA20셀이다. 우리 문제 보기 같은 경우는 지금 BA18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기에서는 BA2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BA18에 생성된 이 직위는 지금 뭐냐면 보고서 필터예요. 보고서 필터가 있는 경우에는 BA20을 선택했을 때 그거보다 두 행 위에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BA20을 선택한 경우 보고서 필터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BA18이 맞아요.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보기다. 왜? 보고서 필터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의 두 행 위에 생성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2번 A그룹과 B그룹은 그룹화로 자동 생성된 이름이다. 그룹 이름이 자동적으로 생성될 때는 A그룹, B그룹이 아니고요. 그룹 1, 그룹 2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그룹, B그룹은 사용자가 수정을 해주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A그룹, B그룹이 아니고 그룹 1, 그룹 2다라는 거. 3번 사원번호를 선택해서 사용자가 직접 그룹화를 설정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죠.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클릭하게 되면 그룹 1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사원번호를 선택해서 사용자가 직접 그룹화를 설정한 거 맞고, 4번 행 레이블 영역의 필드에 필터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바로 이 부분이 행 레이블 영역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필터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나타나는데, 이 대화 상자에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보고서 필터가 직위, 아까 말씀드렸었죠. 보고서 필터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 BA20을 선택하게 되면 그거보다 두 행 위에 BA18에 생성이 돼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보기가 맞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그룹, B그룹인데 지금 마우스로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그룹 1, 그러니까 A그룹, B그룹은 자동으로 생겨진 이름이 아니고 수정을 했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생겨지는 이름은 그룹 1. 그 다음에 또 하나 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을 설정하게 되면 그룹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취소하고, 그 다음에 행 레이블 영역, 바로 사원번호 2 뭐가 적용이 되어 있다?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빠르고 쉽게 요약해주는 대화형 테이블이다. 피벗 테이블. 피벗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중심점,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피벗 테이블은 이제 레코드 목록이라든가 외부 데이터도 가능해요. 이거 조심하시고, 다중 통합 범위, 다른 피벗 테이블을 베이스로 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엑셀에서의 레코드 목록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자 할 때는 레코드 목록 내부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셀 포인트를 위치시키고 난 다음에 삽입 탭의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서 작성한다.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그룹, B그룹은 자동적으로 생성된 이름이 아니고 수정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된 이름은 그룹 1, 그룹 2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다중함수를 이용하는 중첩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중첩 부분합이라는 거는 함수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중함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작성하려면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매번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항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첩이라는 거는 겹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얘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22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제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지 않고 중첩이 되는 거죠.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가겠습니다. 부분합을 제거하게 되면 모두 지우기죠. 부분합을 제거하게 되면 부분합과 함께 목록에 삽입된 윤곽기호,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가 제거된다.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세부 정보가 있는 행 아래에 요약행을 지정하려면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항목을 선택한다. 말 그대로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항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래의 요약행이 만들어지는 거죠. 3번도 맞는 얘기고, 네 번째, 중첩 부분합은 이미 작성된 부분합 그룹 내에 새로운 부분합 그룹을 추가하는 것이다. 맞죠? 아까도 우리 1번에서 다중함수 개념 중첩시키겠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명, 부서명, 직급, 고가 점수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정렬이 선행돼야 돼요.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부서명이 인사부, 영업부, 인사, 전산, 영업, 전산 그룹화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 먼저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가서 정렬을 누르고 나서 정렬 기준 부서명 주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가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나서 지금 영업부끼리, 인사부끼리, 전산부끼리 해처 모여 했죠.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작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에 가서 부분합을 누르고 난 다음에 그룹화할 항목은 당연히 부서명이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뿐만 아니고요.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개수, 그리고 곱, 숫자의 개수, 표본, 표준편차, 표본 분산, 그리고 분산. 이게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함수를 또 시험 문제 내요. 예를 들어서 백분율, 중간값, 중위수죠. 그 다음에 순위, 석차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우리는 합계를 선택하고 나서 부분합 계산 항목은 당연히 성명은 안 되죠. 부서명, 직급은 다 텍스트니까 안 되고, 고가 점수니까 숫자니까 당연히 계산 항목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 점수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인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에 우리가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자 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전 합계가 없어지고 평균으로 대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는 중첩 부분합을 사용하고자 할 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처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번에 이제 그룹 사이에서 그 페이지 나누기, 그룹 영업부, 인사부, 전산부가 나눠지면서 페이지 나누기가 설정이 돼요. 그 얘기고,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하겠다라는 거죠.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리고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 부분합을 만들었을 때 부분합을 제거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니까 부서별로 지금 이렇게 합계가 구해졌죠. 그 다음에 총합계. 그리고 왼쪽에 있는 윤곽기호 1번을 누르게 되면 총합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 2번 누르게 되면 부서별로, 그 다음에 3번을 누르면 전체가 다 나와요. 이게 바로 부분합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을 한 번 더 누르고,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나머지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합계가 평균으로 대치가 돼요. 반드시 해제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야 된다라는 거.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 아까 구한 합계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중첩 부분합이에요. 그리고 부분합을 누르고 난 다음에 다시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 부분합이 제거가 되는 거고 데이터가 삭제되는 건 아니다. 조심하시고요. 저희 교재의 부분합을 어떻게 또 정리를 해드렸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부분합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요약해서 통계 처리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합을 구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합만 구하는 게 아니고 평균, 개수, 숫자 개수,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기준이 될 필드 열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또 말장난 잘 쳐요.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인데 뭐 반드시 오름차순이다, 반드시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뻥을 칩니다. 조심하시고. 데이터 탭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에서 실행한다라는 거고. 자, 그룹할 항목 아까 말씀드렸었죠? 부분합을 계산할 기준 필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조심하시고. 사용할 함수 아까 살펴봤었죠? 바로 이 부분들.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백분율, 중간값, 순위, 석차 이런 것들. 그리고 사용자 지정 계산, 수식 이런 것도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 부분합으로 계산한 항목을 선택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여부. 그래서 중첩 부분합을 만들고자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라는 거. 바로 이번 문제의 키포인트죠. 23번 다음 중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자동 필터 가겠습니다. 1번 날짜가 입력된 열에서 유일로 필터링 하려면 날짜 필터 목록에서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할 유일을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취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싸하죠. 중요한 거는요. 유일 개념, 유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지원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그냥 바로 1번이 됩니다. 날짜가 입력된 열에서 사용할 유일을 하나 이상 선택, 취소 그런 기능 자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얘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필터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날짜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날짜 필터에 보게 되면 내일, 오늘, 어제, 다음 주, 이번 주, 지난주, 다음 달, 분기, 내년, 올해, 작년, 연간 누계, 요일은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봤느냐 안 만들어 봤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날짜 필터에서 요일 개념은 없다, 지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2번 2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필드 간에는 AND 조건으로 결합된다. 자, 이거는 자동 필터에서 2개의 필드의 조건을 주는 경우는 AND 조건, 그리고의 조건이에요.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열 머리글에 표시되는 드롭다운 화살표에는 해당 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에 해당하는 필터 목록이 표시된다. 맞아요. 잠시 후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검색 상자를 사용해서 텍스트와 숫자를 검색할 수 있으며 배경 또는 텍스트의 색상,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 셀의 색상을 기준으로 필터링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4번 같은 경우 맞는 말입니다. 조심하시고. 자오당과 23번의 정답은 이제 1번 유일 개념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또 볼까요? 지금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색깔을 줬죠? 색 기준 필터.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필터링 할 수도 있어요. 색 기준 필터. 자, 결과 보이시죠? 색을 가지고도 필터링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색 기준 필터 빨간색.
85, 80, 70점 애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란색 90점.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텍스트 3개, 숫자 3개죠. 이랬을 때는 텍스트 필터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텍스트 필터를 숫자 5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더 많죠? 이랬을 때 뭘로 바뀌나 보세요. 숫자 필터로 바뀌죠?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많은 거 위주로 된다라는 거. 자, 고가 점수 같은 경우는 다 숫자니까 당연히 숫자 필터. 그 다음에 부서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텍스트 필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동 필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문제는 이제 텍스트 나누기 문제인데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왼쪽 그림의 B의 2에서 B의 5 영역, B의 2에서 B의 5 영역 여기죠. 영역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속이 분리되도록 실행하는 과정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교통시설과 교통행정, 교통환경을 교통, 그 다음에 시설과 행정과, 환경과 이렇게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나누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가겠습니다. 텍스트 마법사 2단계의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분할하려는 위치를 클릭해서 구분선을 넣는다. 자, 맞아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지금 문제에서는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서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한 경우죠. 지금 너비가 일정하니까. 두 번째, 분할하려는 행과 열에 삽입 가능한 구분선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는 교통시설가에서 교통하고 시설 10길이 분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B열, C열 이렇게 분리를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분할하려는 행. 행이라는 거는 텍스트 나누기에서 의미가 없어요. 행은 아닙니다. 열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텍스트 나누기는 열 개념이다. 열로 쪼갠다라는 개념이지 행으로 쪼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24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3번 갈까요? 3번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2번 클릭한다. 맞는 얘기예요. 2번 클릭하게 되면 삭제됩니다. 맞는 얘기고, 4번 구분선을 옮기려면 선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뭐 한다? 드래그 하면 돼요. 드래그. 맞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맞는 얘기고, 텍스트 나누기의 개념은 행 개념 아니고 열 개념이다라는 거. 자, 얘도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를 선택하고요.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하고, 구분기호로 분리한다는 것은 쉼표나 탭과 같은 문자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고, 너비가 일정함은 말 그대로 일정한 너비다라는 거예요. 다음 누르고, 3단계 중 2단계죠. 여기서 좀 우리가 공부할 게 좀 많아요. 가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각 필드의 너비 열 구분선을 지정합니다. 여기 지금 행 구분선이란 말은 없어요. 아까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열 구분선을 지정하는 거예요. 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는 선에서 열이 나누어진다. 또 열이에요. 행이라는 말 없습니다. 조심하시고, 텍스트 나누기 여기서는 열 구분선 열 개념이다.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한다.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 보기에 나왔던 거죠.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2번 클릭한다. 아울러 구분선을 옮기려면 선을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끈다. 드래그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시설 여기죠. 바로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애매하게 좀 나눠졌죠. 더블클릭하면 사라지죠. 그 다음에 다시 클릭,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동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 개념이 아니고 열 개념. 자, 다음을 누르게 되고, 다음을 누르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과 이렇게 나눠졌죠. 열 데이터 서식, 일반, 텍스트, 날짜,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임. 여기서는 그냥 일반 또는 텍스트로 선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을 들어가서 서식도 줄 수도 있어요. 고급, 바로 이 부분들. 소수 구분 기호, 천 단위 구분 기호 이렇게.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마침을 누르게 되면 우리 문제에서 나온 대로 교통, 그 다음에 시설, 행정, 환경과 이렇게 텍스트가 나눠졌다라는 거죠. 바로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25번 아래 워크시트의 B2셀에 표시 형식을 달러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달러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표시되는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오랜만에 이제 옳은 것 나왔네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 보기에서 나온 달러 샵, 콤마, 샵샵 0 세미콜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달러 샵, 콤마, 샵샵 0 가로 닫고는요. 세미콜론 앞부분은 양수나 0이 왔을 때 적용하라 라는 뜻이고 세미콜론 뒤쪽에 있는 가로 열고 달러 가로 닫고는요. 음수가 왔을 때 적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숨은 뜻을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양음 영택 양수인 경우 세미콜론 음수인 경우 세미콜론 0인 경우 세미콜론 그 다음에 텍스트인 경우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세미콜론으로 앞뒤만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앞에 있는 거는 양수나 0인 경우고 뒤에 있는 경우는 음수인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 보기에서 마이너스 3, 2, 7, 6, 7로 줬지 않습니까? 입력한 데이터가.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뒤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앞에 가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가 표기가 되는 거죠. 쉼표, 콤마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느냐? 뭐가 없어요? 가로가.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표시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얘도 틀린 거고 4번도 틀린 거고. 그럼 정답은요? 바로 3번에 가로 열고 달러 3, 2, 767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 첫 번째 구역에 양수와 0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구역에는 음수가 적용이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는 셀 서식인데 얘도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입력된 데이터는 얘예요. 마이너스 32767인데 결과는 달러 가로 열고 달러 32 쉼표 콤마 767 가로 닫고가 나왔어요. 이랬을 때 컨트롤 1번 셀 서식 기억나시죠? 셀 서식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형식 달러 샵 콤마 샵샵 0 그 다음에 세미콜론 뒷부분은 음수 가로 열고 달러 샵 콤마 샵샵 0 가로 닫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값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뒷부분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셀 서식 컨트롤 1번 바로가기 키도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사용자 지정에서 양음 영택 우리 교재에 있죠? 그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서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26번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
첫 번째,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하려면 셀에 문자를 입력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한다. 맞는 내용이죠. 동일한 문자를 갖다가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하고자 할 때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숫자 데이터의 경우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선택 방향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두 값의 차이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 두 번째 보기도 맞는 얘기죠.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3번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Shift 플러스 엔터가 아니고 뭐다? 컨트롤 플러스 엔터 또는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엔터예요. 26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4번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옵션의 고급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텍스트나 또는 텍스트 숫자 조합만 포함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숫자는 안 된다라고 알고 가시면 돼요. 26번의 정답은 Shift 플러스 엔터가 아니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 바로 이 부분이죠. 또는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엔터가 정답이다라는 거고, Shift 플러스 엔터는 그냥 일반 범위 선택 안 된 상태에서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윗셀, 위에 있는 셀로 이동을 해요.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백문의 불여일견 한번 볼까요? 지금 동일한 문자를 입력하고자 할 때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동일 문자 그대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1하고 3 두 개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13579,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53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증가 또는 증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숫자 100을 입력하고,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키보드상에서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정한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된다라는 거죠. 컨트롤 플러스 엔터 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윗셀로 이동한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옵션에 가게 되면 엑셀 옵션에서의 고급, 그 다음 아래로 쭉 이동해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왼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죠. 썬데이, 먼데이 세 글자씩, 그 다음에 풀네임으로, 그 다음에 JAN, FEB 1월, 2월, 3월 풀네임으로도 나오고, 제니어리, 페이버리, 그 다음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화요일, 1월, 1사분기, 1월, 자축인묘, 갑을병정, 한자로 1월, 1사분기 한자로, 그 다음에 갑자, 을추. 이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첫 글자만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했을 때 이 목록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목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장, 그 다음에 과장, 대리, 사원 추가를 눌러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장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뜻하는 거냐면,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할 때 텍스트 또는 텍스트하고 숫자하고 조합된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 1 콤마로 지정을 해줘도 돼요. 아까는 엔터 쳤죠. 수 2, 수 3, 그 다음에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또 확인. 이랬을 때 수 1이라고 입력하고 숫자하고 텍스트하고 조합이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수 1, 수 2, 수 3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 대로 텍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 숫자 조합이 아닌 숫자만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만약에 숫자만 했을 경우에는 목록을 1000, 그 다음에 3000, 5000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확인,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1000을 입력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목록을 지정할 때는 텍스트 또는 텍스트 숫자의 조합만 가능하지 숫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 고급의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가면요.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는 삭제가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닌 엑셀에서 주어지는 애들은 삭제할 수가 없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일수이 삭제되죠? 목록이 영구히 삭제됩니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은 텍스트 또는 텍스트 숫자 조합만 가능하다. 숫자는 안 된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죠. 27번 다음 중 날짜 데이터의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날짜는 1900년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일련 번호로 저장된다. 27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맞다라는 거죠. 엑셀에서는 1900년도 1월 1일을 1로 계산을 해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1번이 맞는 거고요. 2번 날짜 데이터는 슬래시나 점 또는 하이픈으로 연월일을 구분해서 입력한다 돼 있는데 점은 해당되지 않아요. 점은 틀린다라는 거고 슬래시나 하이픈은 가능하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는 슬래시 또는 하이픈만 가능하다라는 거 대신 3번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한다.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큰 따옴표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 오늘 날짜가 입력된다. 날짜를 입력하는 거는 알트가 필요 없죠.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 날짜가 입력돼요. 그래서 우리 암기 쏙쏙 날 샜네 날 샜어 날짜는 세미콜론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시간은요 컨트롤 플러스 콜론 그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00년 1월 1일서부터 해서 1월 7일까지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1번을 누르고 일반을 누르게 되면 또는 숫자를 누르게 되면 확인을 눌러볼까요? 아까 1900년도 1월 1일 1로 변하지 않습니까? 엑셀에서는 1900년도 1월 1일을 1로 계산을 해요. 다시 날짜로 바꾸게 되면 1900년도 1월 1일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픈 대시를 썼죠. 근데 만약에 슬래시를 쓰겠습니다. 되죠? 입력이 돼요. 그러면 점을 한번 이용해서 점은 이건 날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입력을 했을 때 원래 날짜는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 입력했을 때 날짜는 오른쪽으로 간다고요. 그죠? 숫자 데이터하고 날짜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날짜가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 슬래시를 한번 입력할까요? 슬래시 01 다시 01 입력했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죠. 날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위에 보면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 큰 따옴표 2009년 1월 1일 큰 따옴표로 마감하고 더하기 1을 해줬어요. 2019년 1월 1일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뭐냐 1월 2일이 되는 거죠. 바로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1을 하니까 1월 3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써야 된다라는 거 날짜를 수식해서 입력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 날 샜네 날짜는 세미콜론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 눌러보겠습니다. 날짜가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콜론 시시콜콜 콜론은 시간이에요. 시간은 콜론
근데 키보드상에서 콜론을 입력하려면 Shift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컨트롤 누르고 Shift 누르고 결론적으로 컨트롤 플러스 콜론 시간이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 엑셀에서는 1900년도 1월 1일을 1로 계산한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는 슬래시나 하이픈만 가능하다. 그리고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다 라는 거고, 날짜를 입력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 날셋네 콜론은요 시간을 입력할 때 사용한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고 실무에서도 날짜 데이터 잘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28번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바로가기 메뉴 삭제에 삭제 옵션을 선택해서 실행한 결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A2에서부터 A4까지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 삭제가 있어요. 그래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삭제 옵션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 문제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32, 33, 34가 왼쪽으로 들어와 버렸죠. 2번 같은 경우는 위로 밀려 들어갔죠. 3번 같은 경우는 그 자리 그대로 없어진 경우고, 4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B열에 있는 31서부터 35가 그대로 왼쪽으로 와버렸어요. 결론적으로 A열이 다 삭제가 됐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삭제를 누르게 되면 삭제 옵션이 열려요. 첫 번째로 셀을 왼쪽으로 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셀을 왼쪽으로 밀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셀이 왼쪽으로 밀려들면서 오른쪽에 있는 32, 33, 34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됐고, 그 다음 요번에는 셀을 위로 밀게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위로 밀어버리니까 21 다음에 25가 오겠죠. 그리고 삭제. 요번에는 행 전체인데 우리 보기에는 행 전체는 없었어요. 행 전체가 삭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 전체를 누르게 되면 B열에 있는 값이 A열로 온다는 얘기죠. A열 자체가 삭제되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정답은 3번이 해당이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그 자리 그대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보기 3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내용 지우기를 눌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28번에 바로가기 메뉴의 삭제 옵션에서 실행한 작업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딜리트를 누르거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한 경우가 바로 3번이다 라는 거 잘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28번 같은 문제는 직접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29번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매크로라는 MACR로 사전적인 의미는 커다랗다, 빅, 라지, 크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작업들을 모아서 한 작업으로 가겠다. 그게 매크로의 개념이에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기록할 때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도 매크로 기록에 포함이 된다.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 부분, 얘는요 매크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29번의 정답은 1번이고 문제를 통해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아무리 매크로가 모든 걸 다 기록을 해도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 그러니까 리본 메뉴를 클릭한다는 얘기죠.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조심하시고,
2번 매크로 이름은 숫자나 공백으로 시작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고 쉽게 실행할 수 있다. 매크로의 기능이죠. 특징이자. 네 번째, 그래픽 객체의 매크로를 지정한 다음에 그 객체를 클릭해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4번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29번의 리본 메뉴의 탐색은 매크로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심하시고요. 자, 바로 이 부분. 매크로가 커다랗다, 크다, 뭐 대규모의 거시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조그만한 작업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복적인 작업들을 갖다가 자동화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매크로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주 사용하는 명령, 반복적인 작업 등을 매크로로 기록을 해서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가기 키 단축해 줄 수 있고요. 실행 단추 이용할 수 있어요. 실행 단추를 클릭해서 쉽고 빠르게 작업을 수행한다. 자동화 작업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해요. VBA, 비주얼 베이직 for application인데 얘는요.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엑셀에서의 매크로가 VBA, 비주얼 베이직 for application, 비주얼 베이직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이름이 지정이 돼요. 2010부터는 이전 버전은 MACR로 1, MACR로 2 이렇게 영어로 잡혔는데 2010부터는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한글로 잡힙니다. 조심하시고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문자, 숫자, 밑줄 사용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이라든가 샵, 골뱅이, 달러, 퍼센트, 앰퍼샌드 이런 기호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크로 이름에 영문자를 쓸 경우에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안 한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말장난 잘 치니까 이것도 좀 유념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30번 VBA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명령은 QUIT, Qt인데 Qt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만 종료하기 위한 메소드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액티브 워크북 그러면 활성 워크북 문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QUIT를 썼어요. 이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QUIT는 뭐다? 엑셀을 종료하는 명령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은 종료하지 않고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만 종료. QUIT를 쓰게 되면 엑셀이 종료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application.QUIT를 썼다라는 거. 그래서 QUIT 쓰면 틀려요. 무조건 엑셀이 종료돼 버립니다. 문제에서는 엑셀은 종료하지 않고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워크북 S. 그러니까 S가 붙었기 때문에 통합 문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들. 그 다음에 close. 여기서 얘기하는 close라는 거는 문제에서는 종료라는 표현을 썼지만 닫기예요.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QUIT 하지 않고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 워크북스 얘네들을 갖다가 종료 .close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4번은 왜 안 되느냐? close는 맞아요. 닫는다, 종료한다 그 개념. 근데 active windows 그럼 뭐예요? 활성창. 활성화된 통합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0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워크북 S 이렇게 되면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close, 닫기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정답대로 워크북
s까지 .close 그럼 열려있는 통합 문서를 전부 닫는다라는 거. 그리고 active workbook 그러면 액티브 활성 워크북 통합 문서 이런 뜻이고, QIT는 엑셀을 종료하는 거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애플리케이션 큐 그러면 마찬가지로 종료해요. 엑셀 응용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이 응용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액티브 윈도우 그러면은 액티브 활성 윈도우 창 활성 창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31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순위는 총점을 기준으로 구하되 동점자에 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였다라는 거죠. 다음 중 G2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순위를 구했는데 이 순위는 총점을 가지고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홍길동이 180이 제일 높으니까 당연히 1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민국, 이대한, 이날에 총점이 다 180, 180, 180이에요. 이러면 다 2등이죠. 그럼 여기가 2등, 2등, 2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국어 점수를 가지고 다시 순위를 매겨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180, 180, 180에 해당되는 한민국, 이대한, 이날에 이 국어 점수를 가지고 다시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대한이 제일 크니까 그대로 2등이 되는 거고, 한민국 80이에요. 그러니까 이대한이 90 제일 크니까 2등 그대로 남아있고 한민국은 3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국어 점수가 적은 이나래가 4등이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랭크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총점이 같은 애들을 구분해내고 총점이 같은 애들 중에서 국어 점수를 비교해서 자기보다 큰 경우를 갖다가 비교하겠다라는 거죠. 그 알고리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순위를 구한다. 랭크 함수를 가지고, 그리고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총점이 같은지 안 같은지 참 거짓, 참인 경우 true, TR2 1이죠.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 false 0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고, 총점이 같았을 때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점수를. 그래서 큰 경우를 참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false 거짓으로 하겠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랭크 함수를 써가지고 순위를 구해요. 그리고 또 랭크를 가지고 순위를 구한다. 앞에 있는 랭크는 총점을 가지고 순위를 구한 거고, 뒤에 있는 랭크는 국어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 예제죠. 그런데 문제는 순위와 순위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더해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이 예제는 총점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면서 총점이 같은 경우에 국어 점수가 높은 애들이 더 순위가 좋은 거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순위와 순위를 구하고 더한다? 이거는 순위에 합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랭크를 구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얘는요 더 과간입니다. 곱해줘요. 석차와 석차, 순위와 순위를 곱해주게 되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 2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고, 31번 같은 문제는 이후 기출문제에서 또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 갈까요? 3번은 는 랭크에 의해서 순위를 구해요. 그러면 순위가 구해지죠?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해줍니다. 뭘 더해주냐면 썸이라는 함수는 무언가를 더해주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죠. $F2, $F, $2에서부터 $F, $10 어디에요? 총점이죠. 총점 구간이에요. 그게 $F2하고 같으냐 물어봐요. 이게 바로 배열 수식입니다. 총점이 같은 애들이 있느냐 없느냐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하면서
같다 그러면은 true 1의 값을 결과로 내보내줘요. 됐죠? 그러면은 만약에 180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180, 180, 180 얘네들이 다 1, 1,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된다라는 거죠. 이 180만 봤을 때 180을 비교했을 때 총점이 같은 애들 11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마상욱, 박정인, 그 다음에 사수영. 여기도 170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가 111이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총점이 같은 애들은 1의 값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곱해줍니다. 뭘 곱해주느냐. 달러비, 달러2에서부터 달러비, 달러10 어디에요? 국어점수 구간이죠. 여기서 달러비의 2보다 큰 경우, 자기보다 큰 경우에 참값, true, 1을 산출해버려요. 그리고 곱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이나래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180, 180, 180, 1, 1, 1이 떨어졌죠. 이 수식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111 떨어졌을 때 앞을 봐요. 그럼 이나래 같은 경우는 이나래보다 큰 점수 한민국 1 더 크니까 이대한 1 더 크니까 자기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 1, 1, 1, 1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해봐요. 지금 여기 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민국 1 총점 여기 1 1 곱하기 1 1이죠. 이대한의 91 여기 180에 1 곱하기 1 1이죠. 여기는 0이니까 0 곱하기 1은 0이니까 의미 없고 그러면 썸에 의해서 더해줘요. 그럼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아까 이 나래가 원래 몇 등이에요? 2등이죠. 거기다가 방금 전에 구한 거 2를 더해주니까 4등이 된다라는 거죠. 이래서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랭크 함수와 배열 수식을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참외값에 해당되는 애들을 곱해서 더해준다라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그럴듯한데 문제는 뭐냐면 랭크 함수 여기다 곱해버렸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31번 엑셀 화면으로 직접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수식은 랭크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 더하기 썸을 이용해 가지고 합을 구하는 거죠. 무슨 합? 동점자애들 비교해서 참인 거 180, 180, 180, 111 그 다음에 자기보다 국어점수가 높은 애들 참. 그러니까 이나래 같은 경우는 111 여기가 111 떨어진 거죠. 지금 제가 여기 해드렸는데 총점이 111이에요. 그러니까 true 0은 펠스고 그 다음에 국어점수 같은 경우 이나래보다 큰 애 한민국 이대한 11 그래서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1은 1 얘네 두 개 더한 거 뭐예요? 2죠. 그러니까 원래 이나래 순위 2에다가 2를 더해서 4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을 더 이해하기 쉽게끔 수식을 쪼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순위 랭크를 썼을 때 1등 180, 180, 180이니까 2등, 2등, 2등이요. 그죠? 그 다음에 175가 5등이고 170, 170, 170 얘는 6등, 6등, 6등 그리고 맨 마지막에 9등 이게 일반적인 순위인데 여기에다가 국어 점수 그러니까 동점인 경우에 국어 점수를 가지고 다시 순위를 매겨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식 뒤에 있는 걸 분리시켜서 바로 이 부분이죠. 결과를 보세요. 지금 결과가 산출됐는데 한민국 같은 경우는 1이 산출됐어요. 이대한은요 0 이나래는 2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2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0은 2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식이 더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순위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수식 어렵지 않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랭크에 의해서 일반 수식을 구한다. 그래 놓고 총점이 같은 애들 비교한다. 그리고 국어 점수 높은 애들 비교한다.
그 두 개를 곱한다. 결론적으로 동점자 180, 180, 180, 111. 이날의 기준으로 한민국 이대한 더 크죠? 11. 그래서 썸에 의해서 2가 된다. 이 나라의 순위 2등에다가 썸 값에 2. 그래서 4등이 된다. 뭐 더 설명드리면 헷갈리겠네요. 아래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마상욱, 박정인, 사수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점수가 80, 90, 70 똑같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부분이죠. 6 더하기 1, 7, 6 더하기 0, 6, 6 더하기 2는 8.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순위가 나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요. 또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32번 아래 시트와 같이 원본값에 바로 이 부분이죠. 원본값에 left 원본값 콤마 2 함수를 적용해서 추출값을 뽑아낸 다음에 그 추출값들의 합계를 계산하려고 한다. 다음 중 이를 위한 계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이 left, left 함수라는 거는 텍스트 함수예요. 문자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값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본값 10개, 23개, 15개, 09개, 24개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왔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왼쪽으로 붙어버렸어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09 아무 의미가 없는 0이 붙어버렸다 이거죠. 원래는 9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들은 뭐다? 문자다. 생긴 건 숫자처럼 생겼지만 문자다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sum 합을 구해라 product 곱한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b의 2에서 b의 6 b의 2에서 b의 6 10부터 24까지 각각의 1을 곱해서 sum product 합을 구하라. 그러면 81 이 합이 나옵니다. 맞고요. 두 번째 보기는 sum 합을 구하라 그래 놓고요. 지금 B의 2, B의 3, B의 4, B의 5, B의 6은요. 텍스트예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value 함수에 의해서 수치로 변환해 줍니다. 수치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해줘요. 그러니까 2번도 합의 결과 81이 나옵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32번 같은 예제를 실무에서 사용을 한다면 2번 수식을 쓰는 게 가장 무난하죠. 그리고 3번 sum product 가로 열고 플러스 가로 닫고 B의 2에서 B의 6 가로 닫고 이거는요 조심하실 게 있어요. 플러스 처리를 하더라도 얘가요 그대로 텍스트로 남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같은 문제는 실무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번 수식을 써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2번 같은 문제는 문제를 내기 위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텍스트에다가 플러스를 적용시키더라도 그냥 텍스트로 남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가지고 신경 쓰셔야 돼요. 4번은요. sum product 같아요. 3번이랑.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여기를 일부러 띈 거예요. 마이너스처럼 보이려고 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B의 2에서 B의 6 우리가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4번은요. 마이너스 처리를 하면 얘가 숫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32번 같은 문제는 1번처럼 1을 곱해버린다. sum product 맞고 value 처리해서 숫자 처리한다. 맞고 4번처럼 마이너스 처리한다. 그러면 플러스가 돼서 수치로 변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3번처럼 더하기를 하더라도 문제는 그냥 텍스트로 남는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32번도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left 함수에 의해서 왼쪽에서 두 개 값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요. 1 곱하기 B의 2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붙었죠. 그리고 9 앞에 0이 없죠. 숫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value 함수를 써가지고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 드래그 구워보세요. 앞에 0이 없죠? 그러니까 숫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입력이 됐죠. 그런데 는 마이너스 b의2 보세요. b의2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붙고 구 앞에 0이 없죠. 그러니까 숫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하기 같은 경우는 채우기 핸들 드래그 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붙었죠. 아까 요 세 개는 전부 다 오른쪽 정렬 숫자 처리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플러스를 처리하더라도 왼쪽으로 붙었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고, 특히 0구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보기는 sum product 1 곱하기 b의2 b의6 80일 나왔고, 그 다음에 value 쓴 거 81, 그 다음에 얘부터 갈까요? 마이너스 처리한 거 81 sum product에 의해서 정확히 나온다. 하지만 플러스를 쓴 경우는 sum product를 쓰더라도 문자 처리가 되기 때문에, 텍스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0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32번 같은 문제는 문제를 내기 위한 문제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요. 플러스 처리를 하더라도 텍스트로 남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번 A13셀에 수식 는 인덱스 A1에서 A1에서 C의 6은 여기고요. 콤마 A8에서 C의 11, A8에서 C의 11 여기죠. 그 다음에 콤마 2,2,2를 입력한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인덱스 함수는 이제 색인 함수인데 33번에서 주어진 인덱스 함수는 참조형 인덱스 함수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콤마 2는 행열을 뜻합니다. 이행 이열이에요. 결론적으로 A1에서 C의 6의 이행 이열 또는 A8에서 C의 16의 이행 이열을 의미하는 건데, 결정적인 키워드는 뒤에 있는 얘예요. 이 2가 뭘 뜻하는 거냐면 참조형 인덱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두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8에서 C의 11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1행, 2행 캐슈넛, 아까 2행 2열이죠. 1열, 2열. 그러면 3,550원 캐슈넛의 가격을 갖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정답은요, 33번에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33번 같은 문제. 이 인덱스는 참조형 인덱스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콤마 2,2는 행열을 뜻한다. 이행 이열이고, 뒤에 있는 이 2는 뭘 뜻한다? 참조형 배열에서 몇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 번째는 A8에서 C의 11 범위를 뜻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행 이열에 있는 값을 갖고 와라. 그래서 캐슈넛의 가격 3,550원이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죠. 33번 같은 문제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되겠죠. 아, 이 33번 인덱스는 참조형 인덱스구나.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죠. 34번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1번 같은 경우 ABS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고, INT 같은 경우는 정수화 함수다라는 거죠. 가로 열고 마이너스 3 나누기 2 가로 닫고 마이너스 3을 2로 나눠라 라는 뜻이죠. 슬래시는. 그 다음에 이번에 MOD는 뭐예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고,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림을 하라. 란드라는 거는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죠. 0과 1 사이에. 그 다음에 FACT 팩트는 팩토리얼.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3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개념이죠. 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ABS 절대값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INT라는 건 정수화 함수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3을 2로 나눈 경우 결과가 마이너스 1.5가 되거든요. 근데 조심하실 거, INT 마이너스 3을 2로 나눈 결과가 1.5니까 마이너스 1.5니까 INT 가로 열고 마이너스 1.5, 이 결과는요, INT라는 거는 정수화 함수인데 마이너스 값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INT 결과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INT 마이너스 1.5의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처리를 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결론은 2가 되는 거죠. 결과는.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거, INT 마이너스 1.5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이너스 2가 됐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 해드렸죠. INT 1.5는요. 1.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1이거든요. 정수니까 이땐 1이 돼요. 마이너스는 반대 개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INT 그냥 1.5는 1, INT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MOD는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2 그럼 하면은 마이너스 3을 2로 나눈 나머지 결과는 1이 되는 거고, 라운드업 무조건 올림, 난드라는 거는 0과 1 사이에 난수를 구해주는데 무조건 올림하는데 자릿수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1이 된다라는 거고, 팩트 가로 열고 1.9, 이 팩토리얼에서 소수점은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팩트 2라고 같은 경우다. 그래서 팩토리얼 1은 결과가 1이에요. 또 조심하실 거, 팩토리얼 0은요 1이에요. 이건 수학에서 그냥 약속입니다. 팩토리얼 0은 그냥 1이다라는 거고, 팩토리얼 1도 1이다라는 거.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나머지는 요 세 개는 결과가 다 1인데 1번 같은 경우는 2가 되기 때문에 수식 결과가 다른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35번, 다음 중 엑셀에서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쉬운 문제죠. 첫 번째, 엑셀 창 오른쪽 위에 있는 리본 메뉴 최소화 단추를 클릭한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단축키 Alt 플러스 F1을 누른다. Alt 플러스 F1을 누르게 되면은 리본 메뉴 최소화가 아니고 뭐예요? 현재 워크시트에 차트가 삽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lt 플러스 F1은 리본 메뉴 최소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3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5번 같은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3번, 리본 메뉴의 활성 탭 이름을 더블 클릭한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최소화되죠. 맞고,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F1, 그래서 아까 2번에 Alt 플러스 F1은 시트에 차트를 삽입하는 거고, 맞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F1이다 라는 거죠. 35번의 정답은 2번, Alt 플러스 F1은 아니다. 시트에 차트를 삽입하는 바로가기 키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36번, 다음 아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성 가능한 차트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역 동부, 서부, 남부, 북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사, B사,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산형 차트. 분산 차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규칙적이지 않은, 불규칙 않은 간격이라든가 묶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도넛 같은 경우는 전체 합계에 대한 각 아이템에 대한 구성 비율, 영역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분산, 도넛, 영역 다 가능한데, 주식형 차트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거래량, 주식의 거래량, 그 다음에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종가,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36번에 주어진 데이터, 지역별 A사, B사의 백분율,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형 차트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37번 다음 중 엑셀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파일을 복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의 백업 파일이 생성되도록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도구의 일반 옵션에 가게 되면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가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 된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자동 복구를 활성화하여 파일이 원하는 주기마다 자동 저장되도록 설정한다.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자동 복구를 활성화한 경우에 검토 탭의 정보의 버전 관리에서 작업 중인 파일의 이전 버전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요, 검토 탭이 아니에요. 파일 탭입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검토 탭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파일 탭에 가게 되면 정보의 바로 이 부분이죠. 버전 관리. 그래서 검토 탭이 아니고 파일이다라는 거, 파일 탭이다라는 거, 버전 정보.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닫은 파일을 복구하려면 엑셀 옵션 창의 저장에서 저장하지 않고 닫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동 저장된 버전을 유지합니다. 이 확인란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장하지 않고 닫은 파일을 복구하려면, 자, 얘도 한번 볼까요? 파일 탭의 옵션에 가서 옵션에 저장, 이 부분이죠. 여기 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저장하지 않고 닫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동 저장된 버전을 유지합니다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38번 다음 아래의 수정 전 차트, 바로 이 부분이고요. 차트를 수정 후 차트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바로 이제 수정 후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치가 높낮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른쪽에 수정 후처럼 이렇게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또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이 문제는요, 로그 눈금 간격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세로 갑축의 축 서식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축 옵션의 로그 눈금 간격을 10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이거는 로그 눈금 간격, 바로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축 서식을 누르고, 그 다음에 로그 눈금 간격 1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 서식에서 축 옵션에 로그 눈금 간격을 10으로 주고 닫기를 누르게 되면 문제 보기에서 수정 후 차트처럼 바뀌어요. 향후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바로 여기를 보시고, 아, 로그 눈금 간격이구나, 금방 눈치채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또 출제될 확률이 높다.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39번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인쇄 미리 보기를 끝내고 통합 문서로 돌아가려면 다른 탭을 클릭한다. 맞고요. 두 번째, 인쇄 및 미리 보기 할 대상을 선택 영역, 활성 시트, 전체 통합 문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세 번째, 페이지의 여백 표시는 가능하나 페이지 여백의 변경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만, 요래서 틀린 거죠. 39번의 정답은 3번이고, 미리 보기에서도 여백 변경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용지 방향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바꿔가며 미리 보기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39번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부분인데 지금 아래쪽에 보면 여백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백 표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백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백을 넓게 좁게 사용자 지정 여백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 이래서 틀린 거죠. 40번 마지막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의 인쇄 영역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인쇄 영역은 리본 메뉴의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라든가 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고 1번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인쇄 영역을 설정했더라도 인쇄할 때 활성 시트 전체가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여러 시트에서 원하는 영역을 추가해서 인쇄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인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요. 셀을 추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트에서 원하는 영역을 추가한다 그래서 인쇄 영역이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4번 여러 영역이 인쇄 영역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한 순서대로 각기 다른 페이지에 인쇄된다. 4번도 맞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쇄 영역을 확대할 때는 여러 시트에서 원하는 영역을 추가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길게 강의가 진행이 됐네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